안녕하세요, 등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우 폴리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노베드 스컬프트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 생성되어 있는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 상단에 두 번째 탭에 가보시면 이 씬 항목이 있는데, 이 씬 항목에서 이 모델링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스피어 오브젝트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노베드 스컬프트에서 제공하는 도형 아이콘들이 있는데, 여기서 박스를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밸리데이트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죠. 여기 와이어를 켜서 확인을 해보시면 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눌러서 밸리데이트로 활성화하기 직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우리가 기존에는 서브 디바이드를 할 수 있는 폴리곤의 양을 늘릴 수 있는 그 카테고리인데, 밸리데이트로 활성화하기 직전에 그 항목으로 가서 보시면 UI가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면 박스 토폴로지라는 항목에 디비전 X 그리고 32라는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32라는 수치는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이 32개의 와이어를 우리가 생성을 할 거야 라고 수치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디비전 X의 수치를 조절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오브젝트의 이 와이어 프레임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로우 폴리곤을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수치를 굉장히 낮춰 보도록 할게요. 이제 0 수치까지 내려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정육면체의 폴리곤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수치를 1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트로 오브젝트를 활성화 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분할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적은 양의 폴리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폴리곤을 잘라내 볼게요. 자, 카메라를 프론트로 향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이 트림 브러쉬로 이 오브젝트를 잘라내서 폴리곤의 양을 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잘라낼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퍼스펙티브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를 돌려보시면 어느 정도의 카메라에 과장된 포브 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트림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좌측에 이 네모난 박스 아이콘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잘라줘 볼게요. 그 다음에 뷰 아이콘을 눌러서 오브젝트를 회전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라이트 카메라로 이제 위치를 시켜놨는데 잘라져 있는 면이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분명히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잘라냈는데, 레프트에서 확인해 볼게요. 레프트에서 확인을 해도 기울어지게 폴리곤이 잘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좌우 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베드 스컬프트에서 모델링을 잘라낼 때는 카메라의 설정 값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다시 뒤로 가기 눌러서 원상 복구를 시켜 놓은 상태로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좌측 상단에 카메라 아이콘이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서 이쪽에 프로젝션의 퍼스펙티브라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 퍼스펙티브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메라 값이 왜곡이 된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더 그래픽으로 바꿔놓게 돼버리면 플랫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와 오더 그래픽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더 그래픽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카메라를 프론트 뷰로 지정을 해 놓으시고, 트림 브러쉬와 이 네모난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잘라줘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뷰 아이콘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레프트 라이트로 한번 볼게요. 레프트로 보시면 반듯하게 수평으로 잘라져 있죠. 다시 라이트로 보시면 완전히 반듯하게 잘라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잘라낼 때는 카메라의 왜곡 값이 없는 상태에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무브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요. 버텍스라고 하죠. 포인트를 하나하나 이제 컨트롤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우 폴리곤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모델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컬핑을 하고 싶은데 멀티 레졸루션 항목에서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을 늘려주어서 스컬핑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의 형태로 만들어 줘야겠죠. 지금은 폴리곤의 양이 너무 없기 때문에 스컬핑이 되지 않습니다. 멀티 레졸루션 항목에서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서 폴리곤을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로 완만하게 형태감이 바뀌어 버렸죠. 이제 우리가 어떤 로우 폴리곤으로 만들었을 때 사물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이런 각진 형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폴리곤의 양이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각이 꺾이는 면들을 유지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서브 디바이드로 폴리곤을 늘릴 때마다 이렇게 면들이 다시 완만하게 바뀌게 되면 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서브 디바이드 아래 보시면 플랫 서브 디비전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 주시게 되면 최초의 로우 폴리곤이었을 때 생성되어 있는 꺾여져 있는 면들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 사이사이의 폴리곤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디테일한 작업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사물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로우 폴리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멀티 레졸루션에서 플랫 서브 디비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각진 형태로 폴리곤의 양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 폴리곤을 만드는 방법은 쉽게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셨겠지만 밸리데이트를 하기 전에 멀티 레졸루션에 있는 항목에서 박스 토폴로지 디비전 X의 수치로 생성이 되는 폴리곤의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점,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로우 폴리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